저희도 버스를 타고 왔었는데요. 저희가 북한에서 떠날 때 이제처럼 인신매매한다는 그런 내용은 알고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촌스럽게 하고 떠났었어요. 그러니까 뭐 좀 예쁘게 생긴 상품적 가치가 있으면 팔려갈 것 같아서 저는 그냥 팔지 말고 버려버리라 하고 싶어가지고 머리를 다 막 커트하고 그냥 뭐 화장도 안 하고 오히려 더 좀 험상궂게 하고 브로커가 차를 태워줘서 탔어요. 근데 브로커도 저희가 하고 이렇게 말이 안 통했거든요. 한족이다 보니까. 그래서 너희가 며칠 가면서 며칠 거기 가면 누구가 나올 거야를 말을 못했어요. 그냥 탄대요. 그래서 적하고 주경이하고 둘이서 탔습니다. 제가 그때 버스를 타면서 제일 큰 트라우마가 남은 게 지금도 경찰 사이렌 소리만 나면은 가슴이 벌렁거려요. 네. 왜? 가다가 버스를 이렇게 세워놓고 막 사이렌이 막 울리면은 중국 공안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말도 모르잖아요. 분명 검열인데. 그래서 주경이하고 둘이서 그냥 침대에서 기절한 것처럼 누워 있었어요. 자는 거? 네, 자는 척. 그냥 깨워도 나는 못 깨어나는 척 막 이렇게 하려고요. 그 안에서도 누가 어떻게 신고를 하면 모르니까요. 정말 2박 3일 동안 말을 못 했어요. 내려와서 브로커를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뭐 말을 안 예, 하니까. 붙여놓은 것처럼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생각을 예, 3일 동안 막 하니까. 겁을 먹어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아까 이제 유성 씨 영상에 나왔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태국민이었으면 저런 일을 난 무서워서 거죠. 못해. 무조건 잡히는. 그냥 다리가 떨려서 움직이지가 않는 아 이걸 직접 겪었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유. 그러니까 얼마 정도로 공포감이 있는지 저도 이제 탈북해 올 때 그 2층짜리 버스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저희를 제일 꼬리칸에 태우고 브로커는 앞에 타고 있는데 톨게이트가 중국에도 있어요. 근데 현금으로 내었나 봐요. 근데 이제 북한 사람들은 톨게이트라는 걸 처음 접하니까 버스들이 줄을 쫙 서서 이제 돈을 내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버스 기사가 버스를 멈추고 차문을 딱 열었는데 침대에 이렇게 앉아 계시던 저희 팀의 한 분이 바로 내려서 도망쳤어요. 바로 내려서 도망쳤어요. 그게 이제 경찰 초소인 줄 알고. 그래서 브로커가 막 달려가가지고 빨리 오라고 아니라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다시 왔던 적도 어려워. 있었어요. 아유. 완전 놀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저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오면서 옷이랑 다 갈아입고 중국 옷으로 갈아입는데 저는 북한 옷 그대로 입었단 말이에요. 예. 북한 바지에 이렇게 몸빼 바지라고 있습니다. 고무줄 이렇게 착된 몸빼 바지에 뻘긋뻘긋 격자 문양 옷이다. 그 옷에다가 북한 신우주 펠레아 천으로 만들어 것입니다. 그거 신고 건면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신고 기차에 누웠는데 완전 핑계 정말 어, 희한하네. 북한 이렇게 쓰고 온 거지. 아니 완전 그 사진이 저한테 지금도 있습니다. 완전 꽃제비도 그런 꽃제비 없습니다. 오면 누워서 자는데 들킬까봐 이봐 머리 이렇게 있었습니다. 항상 들킬까봐 브로커가 계속 자는 체라는 게 말도 모르지. 그 다음에는 저는 그때 정말 그 단속 걸릴 때마다 내 앞만 이상하게 지나간단 말이야. 나는 겁놀아요. 머릿골에 너무 말이 안 돼. 공안에 피해가셨다고 피해갔어요. 그냥 중국 시골에 사는 말을 걸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설프게 꾸미면 단속하거든. 예, 근데 쑥 지나가다 다른 사람 다 단속하는데 저는 단속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승에도 말도 섞기 싫은 거야. 말을 걸기 싫은 거야. 그럴 수 있어. 얼굴이랑 이따가 까매가지고 이게 지나가는데 잡아서 뭐 하냐. 누군가가 너무 쩔어 있는 거야. 잡아서 뭐 하냐. 잡아서 뭐 걸릴까봐 해. 뭐 그렇게 조심조심했는데 나 진짜 지금 웃음에 말아 그때는 그러니까 정말 사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 탈북 여성의 인권 실태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이요 인신매매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인신매매 경험을 한 탈북 여성 가운데는 자신이 인신매매가 되는지를 모른 채 탈북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작년이었죠. 그 8월달에 동남아시아 기반 인신매매 조직 사건들 최근에 이제 인신매매 이슈들이 이렇게 굉장히 해외 뉴스에 가끔가다 이렇게 등장할 때가 있었는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국경 하나를 건너서 북에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것이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사실로서 이제 밝혀지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탈북한 여성들 사이에서 중국에 넘어가게 되면 인신매매 위험이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 같은 거였어요. 근데 아직도 많은 우리 국민들은 에이 무슨 21세기의 인신매매야. 그 중국이 많이 현대화가 됐는데 사실이겠어라고 하지만 사실입니다. 사진 한 장을 제가 준비했는데 이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에 세워져 있는 비석입니다. 경고, 월경자 수용 금지, 월경 여성 어린이 판매 금지. 이게 북중 국경지대 곳곳에 세워져 있는 현재 세워져 있는 비석이거든요. 인신매매를 하지 말라는 표지판이
있을 정도라는 건 인신매매가 정말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일상화돼 있다는 일상화돼 있다는 거죠. 런던에 있는 북한 인권단체 코리아 퓨처 이니셔티브가 2019년에 공개한 이 인신매매 관련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중국 내 탈북 여성 10명 중에 6명이 인신매매를 당한 것으로 추산된다라는 리포팅도 있거든요. 그거면 정말로 많은 여성들이 지금도 사실은 팔려가고 있다. 이 시간 내에 98년도에 부산에 가다가 북한에 그 부산에 있는 여자 중국에 들어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래서 중국으로 들어왔거든요. 그 여자가 거기에다가 인신매매 하는 그 여자였죠. 여자가 여자를. 대부분 여자들 많이 해요. 주막강물 건너가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다음날에 보니까 사람들이 오더라고. 그래 어제도 사람들이 오는 건 그 내용을 몰랐어요. 지금 생각도 그게 다른 사람들이 했어요. 지금 생각도 그게 다른 사람들이 했어요. 그 집이 농산일이다 보니까 농사일을 하거든요. 아빠씨 못한다고 하는데 그때 말하더라고요. 돈 주고 우리를 쌌으니까 그때 알았어요. 아니 완전히 거짓말에 속은 건 같은데 완전히 이거 사기당한 것 같거든요. 아니 대부분 그럼 중국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돈 벌러 가는 건가요? 제가 만났던 모든 인신매매 여성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속혀서 건넜다. 속혀서라는 말이 속아서라는 북한식 표현인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말에 이제 속아서 넘었는데 이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는 특히 고난의 행군인데 자고 일어나면 뭐 부모님이 굶어서 죽어가거나 또는 부모가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와서 야, 너 중국 가서 한 달만 일하고 돌아오면 너희 가족 다 살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중국에 가서 한 달만 일하고 다시 돌아와서 가족을 살리겠다고 떠난 길이 바로 인신매매 길인 거죠. 그리고 자기 발로 강을 건넜지만 강을 건너는 순간 이미 거기에 브로커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팔려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저런 상황이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가장 약한 고리,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가족이 굶어 죽어가는데 한 달만 갔다 오면 된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사실은 가게 되겠죠.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어떤 신뢰관계가 만들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안심을 하게 하고 이제. 그치. 내가 잠깐 강을 건넜다 오면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 강을 건넜을 때 그게 큰 죄를 짓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를 가는 사람들은 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갔는데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회유해서 오는 애들을 회유 기만 앞잡이라고 합니다. 일반 앞잡이 하는데 이게 주로 여성들이 많이 합니다. 같은 여성이니까 편안하고 또 여성분들이 이게 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살던 사람들 하니까 내가 가서 살아봤는데 정말 몇 달만 일하면 또 몇 년 동안 너네 집 다 먹여 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굶고 있지 말라 하니까 그냥 따라 나서는 꾸준히 설득합니다. 방법과 여러 가지 써가지고 뭐 물건도 갖다 주고 하면서 그리고 보내서 도강 전문 브로커가 있습니다. 걔가 강을 넘으면 걔한테 그냥 500원에서 뭐 1,000원 주고 가져가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선족 기본 브로커죠. 이 사람들은 심양, 뭐 하남, 호남, 하북 이렇게 들어가서 또 판매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중국 사람들이 북한 여성들을 잡아가는 게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을 파는 거예요. 맞아요. 애초에 북한 땅, 그러니까 무산이나 아니면 북중 접경지대에서 평화롭게 가정을 이끌면서 잘 여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먹고 사는 게 워낙 어려우니까 같은 동네에 살던 북한 여성이 접근하는 거예요. 야야, 우리 그 이모부 아재가 중국에서 사업하는데 나랑 같이 일주일만 중국 가자, 한 달만 중국 가자. 알고 지내던 한 마을 또는 옆 마을에 살고 있는 북한 사람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방금 말했던 도강 브로커가 껴요. 그럼 도강 브로커가 또 얼마를 받아갑니다. 그 중국 땅으로 넘어가면 거기선 또 조선족 브로커가 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 중국 브로커가 완전 오지 중국 산속으로 팔아넘기는 시스템이라 이게 중국 사람 나쁜 사람만 단정할 게 아니라 북한 내에도 이 인신매매 단이 있고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북한에서 그 브로커 할 때 당시만 해도 주변에서 듣기로는 30, 40대 여성들은 뭐 5천 원에서부터 15,000원 사이, 그리고 10대, 20대는 뭐 2만 원에서부터 3만 원 사이. 근데 이게 2만 원이면 우리 돈으로 어느 정도 돼요?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400만 원. 그러면 보면 그냥 150만 원에서 한 600만 원 정도에 기본 팔리고 있다. 근데 제가 가슴이 아팠던 건 하나원에 들어왔는데 그 팔려갔던 여성분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나는 그래도 3만 원에 팔려갔다 그러고 어떤 여성분은 난 8천 원에 팔렸네 이렇게 하고 뭐 어떤 분은 이렇게 막 그분들이 팔려갔던 얘기를 농담으로 하시는데 저는 그걸 탈북해서 처음 알았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신뢰가 혹시 안 된다면은 두 분 혹시 그런 얘기를 좀 들은 게 있나요 혹시? 아,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말을 좀 할 수 있을 때 샀자라는 거, 돈 주고 샀자라는 거 얼마 줬는가 하니까 한국 돈 한 200만 원 정도 더 불렀대요. 근데 자기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돈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중국에서 네. 100명 만나면서 사실 정민 씨가 했던 질문을 똑같이 했었거든요. 질문하면서도 이 질문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질문이구나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또 놀랍게도 대부분 자신이 팔려온 가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어를 잘 모르지만 그 팔리는 현장에 이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듣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남편이라고 이제 얘기하기 참 그렇지만 그 여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 얼마에 사왔으니 너 그만큼 돈값 해야 된다. 이렇게도 돈값 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니까요. 와, 이게 무슨 뭐예요? 이게 뭐예요? 네, 제가 만난 분들의 몸값을 이렇게 병명을 다 정리를 한 겁니다. 네네. 만난 분들의 몸값을 이렇게 병명을 다 정리를 한 겁니다. 네네. 물론 그 탈북 연도에 따라서 이 몸값이 좀 다르기는 했었는데 가장 비싼 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2015년에 7만 위엔 정도, 우리 돈으로 약 1,3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고 네. 가장 가격이 낮은 분은 6천 위엔, 우리 돈으로 한 110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이분들의 인생이 끝나는 거죠. 너무 비참하고 아프고 이런 표현들로 한마디로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아주 유명한 소설가도 그들의 이야기를 절대 소설로 쓸 수 없을 거다. 왜냐하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사실 넘어서요. 그런 이야기들이라서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아까 이제 그 표에 이제 값을 매긴 그 표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돈은 정작 탈북한 여성들은 단 1원도 받지 맞아요. 못하는 돈인 네. 거잖아요. 그건 다 모조리 브로커들한테 가는 건데 그럼 탈북한 여성들은 그냥 100%의 피해자가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돈 받았다는 사람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 정말 또 딜레마가 뭐냐면 아직도 이제 팔려가서 아이를 낳고 중국 현지에서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시간이 흐르고 아픔과 고통을 잊고 또 그 나름대로 어떤 가족 관계를 형성해서 그래도 우리 아이 아버지, 우리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피해자고 가해자인 거거든요. 근데 체념을 하게 된다는 게 희망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가슴 아픈 대목인 사실은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로 버티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의미가 부여되지 않으면 사실은 살 그 수가 고통을 없으니까. 계속 살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게 이제 맞습니다. 필요한 이렇게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혼자 몸으로도 사실 견디기가 힘든데 송현 씨는 임신한 몸으로 겪으셨다고. 네, 정말? 저는 북한에서 장나라 씨 나오는 드라마를 보고 탈북을 결정을 했고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과연 나만 이렇게 잘 살까? 체류탄을 쏘며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세뇌 교육을 받은 북한하고 나만 드라마를 봤을 때 너무나도 완전히 다르니까 진짜 나만이 현실이 맞을까, 현실일까라는 이런 궁금한 점도 많이 생겼습니다. 맞아요. 예, 저는 그 자의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이게 이웃이 신고를 하다 보니까 임신한 채로 탈북하게 남편과 같이 탈북을 하게 됐어요. 임신 몇 개월 정도 됐을까요, 그 당시? 그때 제가 탈북하게 됐던 게가 막달. 만사? 막달.
만삭인 상태. 예, 만삭인 상태에서 제가 북한에서 2007년도 6월 29일 날 예정일을 받았습니다. 근데 6월 6일 날 밤에 저희가 강도강을 했습니다. 예, 드라마보다 걸려서 이제 신고를 예, 했고. 예. 그래서 저희가 물에 들어섰는데 그 두만강 밑에 이렇게 깡통을 달아놨어요. 너무 이렇게 그때 많이 있다 보니까 이 깡통을 달아놨는데 남편이가 바로 높이 들여야 된다. 몸이 무거워도 바로 높이 들어 했는데 높이 든다고 했는데 걸렸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서에서 그래서 저서 밑으로 넘었는데 그래서 바로 나와서 그 손을 들이 쏘는데 무서운데 물이 이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리 무서워서 수영을 못하고 수영 배우러 가는데 지금도 저는 수영 못하고. 근데 그때는 벌써 임신이 된 상태 막달이니까 자꾸 몸은 자꾸 아래로 가지 하니까 그래도 남편이 끝까지 제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와서 서시장 옆에 왔는데 임신한 채로 3일 굶어 보니까 저는 진짜 더는 못 살겠더라고요. 근데 한쪽 분이 오셔갖고 까누올라 전 중국말 잘 몰라요. 근데 까누올라 하니까 그게 무슨 말하니까 이렇게 삽을 보여주면서 이런 거로 가자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간 게 영길 대암 돼지 목장에 갔습니다. 근데 솔직히 밥도 요만큼 주지 뭐 남자들 다 나가 일하는데 저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눈치가 보이니까 거기서 산나무를 캐다가 서시장에 내려와서 시장에 내려와서 파는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팔면서 한 여자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제가 이 나무로 다 살 테니 돈은 못 가져왔으니까 집에 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내가 또 임신이 누가 언니가 뭐 잡아가겠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돈을 주겠지 하고 따라갔는데 그 집이가 인신매매라던 브로커 집이었던 거예요. 아니 만삭의 임신부를? 예. 저는 반려가도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두 사람이 몫이가 되잖아요. 이해가 돼요. 임신부를 그렇게 본다고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 몫이지만은 제 안에 3명이 하나 또 있으니까 두 사람 몫이니까 한 사람 팔지만은 상대방한테서는 두 사람이 몫을 받는 거예요. 돈을 더 달라. 예. 그때 내가 팔려간 것이 말을 못하는 버버리 집으로 갔었습니다. 예. 그래 그 버버리 집으로 일단 팔려가니까 이제부터는 저는 감옥 생활이죠. 자기네가 바깥에 나가면 바깥에 문을 잠그고 가고 도망칠 것 같아서 그런데다가 임신한 채도 계속 언니가 일을 시키지. 예. 근데 밤에 자다가 덮치는 거예요 저를. 그래갖고 그때 도망쳤거든요. 맨발로 아마 제가 비어진 자리가 있을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제가 도망쳤거든요. 근데 도망쳐서 가다 나니까 한글로 이렇게 버스 이게 이름 적힌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작정 굿버스에 올랐던 거죠. 굿버스에 올라서 부작정 올라갔는데 양수가 터지고 아이고. 통증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마침 그 버스 승객 안에 이게 승객분이 여자분이 대다수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비닐바마 까고 남자들 앞에다가 다 보내고 일단 나왔는데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는 거예요. 버스에서 아이를 낳으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어머나 야 울어야 되는데 야 울지 못하지 야 죽었는가 그저 내 생각에는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가다 나니까 어느 병원에 들어갔었어요. 예,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의사님이 오시니까 애가 탯줄을 3바퀴다 이렇게 감았대요. 탯줄을 3바퀴다 이렇게 감았대요. 예, 그래도 애가 목숨이 살아있다고. 거기 안도의 숨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병원에 가서 다 수술해갖고 그때 쌍둥이였거든요. 쌍둥이요? 예, 태반 하나 또 있다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 이게 해서 절개를 해서 수술을 했을 텐데 저는 아예 그건 또 못하고 거의 아예 그래서 깡짤로 해서 뜯어내서 그 태반을 다 뜯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그 부록한테 전화를 해서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해달라고 연결해달라고 했었어요.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하니까 네가 그냥 고집 부리면 나를 신고를 하겠대요.
그럼 이제 애교 공방 난 애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직 내 머릿속엔 이 애를 데리고 어떻게나 나는 남편을 만날 것이다. 오직 이 목표를 하나 가지고 그러면 남편하고 연락할 수 있는 이 연길 시내에다가 가깝게만 좀 언니가 보내달라 했었어요. 제가 부탁은 했었어요. 근데 알았다고 한 것이 어디를 보냈냐? 저를 쌍동으로 보낸 거예요. 또 판 거예요? 네, 저를 또 판 거예요. 아기 낳은 사람을요? 네, 한 달 20일 만에. 그래서 제가 받아준 사람이 탈북민 여자였습니다. 예. 같은 탈북민이라고 해도 자기도 달려가서 그 사람하고 살지만은 이혼이나고 설사하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제가. 예. 그러면서도 병원에 가 진료도 못 받았고 바깥 출입도 못 하고 그 집안 안에 돼지 새끼 낳는 그 돼지 우리의 청소에 집안 안에 온갖 것 이런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 끌려간 거네요? 예, 근데 애를 뜯어서 팔자는 거예요. 우리 시연이를 팔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랬지. 아기를 팔겠다? 예. 엄마 사람 새끼냐고. 어떻게 엄마도 북한이 새끼도 있는데 새끼를 어떻게 파냐고. 아 너도 그럼 내가 받아온 값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게 돈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제가 진짜 그 애를 지키느라고 진짜 모심질하면서 정말 협박을 한 거예요, 협박을. 예. 예, 근데 사실은 제가 국정원에 와서 그 부분을 봤습니다. 근데 나를 못 본 척 하면 되겠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야, 그때 그 애야? 이러더라고요. 어떡해요, 진짜. 그때 우리 시연이가 3살이었었어요. 국정원에 들어왔을 때. 근데 주변 탈북민들과 물어보니까 그 사이 그러면 조사 중에 조사도 안 받고 3명이 가도서로 갔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예. 너무 기가 막힌 일이네요. 근데 이후에 나와서 우리 군애한테 이야기했더니 어디냐고 찾으면 안 돼. 나는 못 참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그 여자분한테 우리가 엄마가 갔으니까 어느 정도 내가 건졌지. 만약에 다른 사람이었다면 내가 너를 건졌을까? 그렇지. 남자라면 너를 건졌을까? 그래도 그거는 그만하면 고마운 거야. 고맙게 생각을 하자 하는데 본인이 잘못한 게 없어요.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까부터 자꾸 좀 하시는 얘기들 중에 미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그 집에서 돈을 지불했으니 내가 그 돈값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제가 생각했던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죠. 내가 원해서 한 거래가 아니고요. 내가 중심인 거래도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해놓은 거래고 당신을 사오는데 내가 돈을 썼으니까 돈값을 해라라고 피해자에게 그걸 이야기한다는데 그걸 마치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돈을 손해보게 해준 것처럼 기분을 잡고 그렇게 생각을 만들어 놓고선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죄가 없어요. 그 사람들 자기들끼리 불법을 저지른 거지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내 몸값이 얼마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절대 미안해하면 안 될 것 같고 얼마나 살 수가 없으면 그런 결정을 했겠냐고. 그럼 제가 만난 인터뷰한 분은 자기 발로 직접 인신매매에 팔려간 분이에요. 내가 일하고 들어오니까 우리 딸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엄마가 김치를 담가야 하니까 물 좀 재워놔주라. 알았어. 이렇게 했는데 저녁에 10시 돼서 퇴근하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신랑하고 물어보니까 모르겠다. 아침에 나갔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그렇게 찾아다니다 나니까 결국은 우리 아가 중국 갔다는 것까지 판명됐는데 제 친구가 되는 언니가 저희 딸을 중국에 임시매매를 했거든요. 아이고. 인신매매로 중국에 판 사람이 어머님 친구분이셨어요? 친구였어요. 딸이 인신매매 됐다라는 소식을 북한에서 들었을 때 네.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 마음이란 게 또 말해야지 있으니까 이제 도대체 겨우 17살인데 옆에 있던 새끼를 잊어먹었으니까 무조건 찾아야 된다는 생각에
내가 그래서 압록강을 넘어가는데 무턱대고 내 새끼를 못 찾잖아요. 그래서 제가 5년을 기다렸어요. 자식한테서 소식이 올 때까지. 그래 5년을 기다리는데 5년 만에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5년을 기다렸어요. 자식한테서 소식이 올 때까지. 그래 5년을 기다리는데 5년 만에 소식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었나요, 따님? 딸이가 그리고 내가 엄마를 찾느라 고생했다. 사람들 집도 많이 보냈는데 내 돈만 떼기고 소식이 없었다. 그래 엄마를 내 마지막으로 찾아달라 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5년 만에. 네, 그래 너무 기가 막혀서 엄마가 아무 때나 압록강 넘기겠다. 내가 이렇게 딸한테 말했거든요. 근데 갈 길이 없어요.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심리사니까 나를 팔아주겠다는 사람도 없었고 이러던 찰나에 내 남자 사촌 동생 아이가 국정경비대하고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누나 이번에 안 가면 누나를 도와줄 길이 없다 그러더라고. 가겠다. 그래 압록강을 넘었었는데 그것도 또 브로커를 만나서 보니까 그 임시매매를 하는 여자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임시매매라는 거 알면서도 압록강을 넘었어요. 내 딸인데 가자. 우리 딸네 집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그런 조금 떨어진 촌마을에 갔어요. 5천만 원에 내가 팔렸어요. 이 엄마죠. 인신매매로 팔려간 작은 딸을 중국에서 다시 만날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요. 됐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기적적으로. 네. 그때 심정이 좀 어땠나요, 기분이? 저를 구수거리 딸이 톡 걸어서 엄마 하고 끌어안으니까 이게 내가 중국 왔는지 지금 북한에서 만나는 건지 그런 감격도 모르겠고 말이 안 나가서 한 시간만 울은 것 같아. 그런데 만나니까 이제 아이가 붙잡고 울지. 너무 기막혀서 말이 안 나서 이게 진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런 것도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다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따님을 찾으러 중국으로 가실 건가요? 당연하죠. 세계로 찾는 것까지 가야죠. 이분의 사연이 정말 기구했는데 막내딸이고 금이아오기가 키운 막내딸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거예요. 인신매매로 팔려간 겁니다. 5년 동안 딸을 찾느라 미친 여자처럼 북한 전 지역을 다 헤매고 다녔어요. 5년 만에 딸한테 연락이 왔는데 17살 기억이었던 딸이 중국의 이름 모를 남자에게 팔려가서 애까지 낳고 중국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딸이 5년간 엄마를 찾기 위해서 소처럼 일했대요. 그 말을 북한에서 듣는 엄마 심경이 어땠겠습니까? 인신매매인 줄 알면서 자기가 중국에 팔려간 거예요. 브로커한테 부탁한 거 한 가지예요. 딸이 살고 있는 마을 근처에만 날 팔아달라. 간절함이 통했다고 해야 될까요? 딸 근처 마을에 팔려간 거예요. 그게 어머니 마음이고. 그게 엄마 마음이에요. 그렇게 6년 만에 10km면 먼 거리예요. 그럼요. 먼 발치에서 그것도 딸을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이 딸과 따님과 어머니가 중국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해서 지금은 이 대한민국 한국 땅에서 모녀가 제외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어머니랑 같이 중국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낳은 자기 딸을 또 두고 와요. 아이고. 피덩이 자기 딸이 잠들었을 때 자기 딸을 두고 탈출을 합니다. 이 엄마는 한국에서 자기 딸을 찾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지금 자기 딸이 중국에 두고 온 본인 딸 생각을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볼 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구한 비극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끔찍한 일을 겪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지옥을 탈출하기 위해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부모님이 이제 북한에 계실 때 자주 도강을 하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동네에서 소문이 났었는데 어느 날은 여자 2명이 이제 자매더라고요.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북한에서 더 이상 살 수 있는 길은 없고 그렇다고 또 깡도강을 해서 중국에 갈 수 있는 용기는 없고 하니까 중국에 가서 팔든 뭐 어쩌든 일단 중국 땅에만 자기네를 데려다 달라라고 하시는데 비단 이 2명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여성들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팔려가는 걸 알면서도 인신매매를 시켜달라고 요구하시는 여성분들도 많아요. 스스로 간단하지만 쉽게 정말로 자기 의지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사실상 강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상태로 북한에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정치적인 의미든 아니면 경제적인 의미든 간에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걸 택하지 않을 수 없는 거기서 사실 국가가 실패한 거죠. 강제로 팔렸든지 아니면 스스로 뭐 팔리는 걸 선택했든지 탈북 여성들의 이 유일한 목적은 살기 위함이었고 그게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었거든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7년 동안 매일 밤마다 울었는데도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칠십 단을 가만히 팔려왔단 말인데 팔려와서 이렇게 눈물 흘리며 이렇게 10년 남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삶에서도 죽지 못해서부터 죽자고서 약도 먹기도 하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도 낳고 이렇게 참. 어머. 눈도 잘 못 보고 어떻게 보면 귀가 잘 듣지 못하고 했잖아. 이 어떻게 말하면 기억력이 좀 없습니다. 저는 기억력이라는 게. 그러니까는 오로지 발달한 건 한 군데밖에 없어. 미치겠어 내가. 속상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결혼이지 정말 강제로 팔려간 거나 그럼요.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정말 저도 중국에서 한 5년 정도 살면서 주변에서 팔려온 여성들을 많이 보긴 했는데 남편은 정해져 있는데 매일 저녁 들어가는 남자들이 다른 거예요. 돈은 한 명밖에 구해올 수 있는 돈밖에는 없어요. 근데 형제가 여럿이 되다 보니까 그 한 여자를 사옴으로써 모든 사람의 욕구를 그 한 여자한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루 저녁에는 뭐 남편 형이 들어오고 다른 날은 뭐 아빠가 들어올 때도 있고 근데 그거를 감내하면서도 그걸 잘 감내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너무 큰 고통이어서 고통이라는 걸 잊고 사는 건지. 저 중국에서 제 딸을 2딸을 데리고 있을 때 한쪽 사람들 대놓고 얘기를 해요. 국적이 없으니까 애를 팔라고. 너네가 여기서 키우지 못하지 않냐. 예, 근데 사실 이렇게 북한에서 넘어올 때는 중국에서라도 잘 먹고 잘 살자고 사실 넘어왔는데 한국에 오자고서는 우리는 세뇌 교육이 있다 보니까 없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 애들을 제가 북한에서 주사 잘못 맞아갖고 애가 죽었어요. 우리 시은이 우애 애가 북한에서. 그래서 드라마 보고 이 애가 임신됐으니까 또다시 죽일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은 탈북하게 됐고 경로는 그렇게 됐는데 중국에서 마저까지 국적을 없이 팔라고 하니까 엄마로서의 이게 인생이 끝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행을 우리가 선택을 했던 겁니다. 한국행을 선택하지 못한 채 중국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 굉장히 많습니다. 빨리 다 구출하고 싶은 마음인데 제가 만난 또 인신매매 피해 여성은 그 증언이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매우 불편한 진실들이 있는데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대 가가지고 중국 안 가겠니 하고 그래 중국에 뭐 하려고 하는데 중국 가면 좋다고 이렇게 장사도 하고 그거 좋다고 한번 가보지. 그래서 혼자 가긴 좀 무섭고 하니까 막 데리고 같이 가자니까 저건 못생겨서 안 데리고 안 남기지. 그때 의심해야 되겠는데 아무 의심도 안 했지 그냥. 그렇지. 돈 벌러 간다니까. 그러면 거기서 중국의 교주로 팔려가신 거죠? 그렇죠. 5,000원에 팔려가지고. 5,000원에 팔려가지고. 5,000원. 5,000원에 팔려가지고. 5,000원에 팔려가지고. 5,000원. 중국 남편의 폭력도 있었어요? 엄청 때렸죠. 너무 두드리니까 이 머리가 막
때린 자리 한 번 더 때리면 이제 뭐 맞아 뭐 모를 때 사람들은 아마 한 번 처음에 아프지 자꾸 그 자리 때리면 멍해서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이게 머리니까 다 불어나가지고 모르잖아. 남편이 왜 때렸나요? 정신이나 그냥 때린다니까. 제 생각이 어떠다 그냥 때려. 어느 날에 내가 그 교회에서 우리 김치하고 저녁에 이제 퇴근하다가 그 김치가 한 날라주고 딱 들어오는데 집에 안 들어가 난리인 거야. 그 수업 왔어. 5층에 올라가고 5층이면 내려서 중간에 차라리 맞아대도 그냥 들어가야 돼. 그 들어가니까 어째 이제 왔냐고 어디가 있다 이제 왔냐고 문 탁 미닫이 열더니 거기다 나무태기 받쳐놓고 들어가 패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머리가 이제 막 빵빵빵빵 다 불어나죠. 아주 그 좁은 공간에다 다 두드려 패니 머리가 만져보니까 내 머리 아예 다 물렁물렁해. 막 담당 터질 직전이야 막. 매일만. 그 남편이랑 딸이나 뭐 아들 딸이었어. 딸이 있었어. 네. 딸은 엄마가 맞고 학대당하는 모습을 다 맞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저 엄마랑 결혼 안 할 거라고 아빠 같은 사람 만날까봐 결혼을 안 하겠다고. 왜 맞고 같이 때리지? 아, 진짜 짜증나. 같이 못 때려. 아, 그럼 죽지. 딸 데리고 도망친 적은 없었나요? 그때 아마 일곱 달 됐을까 그때 뭐 아직 돌 걸어다니지 걸어도 못 다니니까 그걸 업었죠. 업고 밤에 나가서 그냥 가 두드리면 울고 막 바깥에 나가 울고 또 들어오고 그랬었죠. 그때 시간이 막 그렇게. 탈출하려는 엄두 자체를 못 내신 거군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다가 딸이 죽거나 내 죽거나 둘 중에 누구 남잖아요. 그 아픈 거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숨부터 사고 까면 내널 데리러 오케이 그래가지고 내 맘 먼저 알죠. 제가 이제 인터뷰한 많은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이 중국에서 낳은 아이를 그 집에 그냥 두고 나홀로 탈출해야만 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너무 소중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혹여 잘못되면 아이까지 죽을 수 있어서. 두 번째는 아이라도 두고 나오지 않으면 그 집안에서 이 여자를 찾는 거예요. 끝까지 추적하는. 잡아서 때리고. 근데 아이를 두고 나오면 그 집안에 대를 이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찾다가 그냥 만다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도 그 중국 땅에서 유일한 희망이 낙이 그 남자에게서 자기를 때려서 머리가 이렇게 붓게 만든 그 남자에게랑 같이 난 딸이에요. 근데 그 딸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그 딸을 그 학대하는 아빠 집에 두고 홀로 탈출한 거예요. 너무 다행인 건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그 딸이 성인이 돼서 데려왔어요. 제가 만난 그 여성이 도망을 가요, 실제로. 도망이 성공을 했고. 그리고 아마 우리 어디 중국 국경도시라고 하면 다 아실 도시인데 거기까지 가요, 이 여성이. 한국에 오려고. 근데 거기까지 갔다가 브로커에게 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아이? 탈북하는 그 일주일간 아이와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 아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국경도시만 건너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거기까지 50% 탈북을 성공해 놓고 나를 다시 그 집으로 데려다 달라. 그게 모성애. 지옥 같은 곳에. 네, 그게 모성애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탈북 여성들은 사실 한 거죠.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네. 코로나 사태 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탈출 시도하던 분이 있었는데 17살에 시집 갔는데 애를 두고 아까 교수님 보신 것처럼 그 조선말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을 잘 모르는 오래돼서. 거예요. 천천히 하면서 저도 가끔 좀 아는 중국말 막 섞어가지고 얘기하면서 오라고. 그 동네에 있는 언니도 와 있고 하니까 내가 이 선으로 오면 된다고. 무사히 그냥 애는 나중에 찾으면 돼 하는데 안 돼. 자기는 애 두고는 절대 못 떠나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17살 때 소 키워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 지금 북한에 남아 계신 어머니는 당신을 얼마만큼 그리워하겠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무사히 대한민국 국적을 따가지고 중국 가서 자식도 보고 나중에 뭐 통일될 그날을 생각해서 엄마를 볼 수 있지 않냐고. 그러나 거기 살다가 잡혀라도 가게 되면 다시는 중국에 있는 애들도 못 보고 북한에 있는 어머니는 더 고통을 겪는다. 무사히 여기로 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해서 북한에 계신 영상 편지를 써서
보여주고 모셔왔습니다. 북한 여성이 그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에서 초대한 브로커를 만드는 거 말고 깡도방이라는 걸 하고 나면 이건 인권이라는 거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북한 인신매매 여성들이 중국에서 편히 산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고 어렵네요. 뭐 지금도 사실 한국에 오셨어도 지나가는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여전히 가슴이 놀라시는 거예요. 경찰 차만 봐도 막 떨려요. 거기 있으면서 북송되는 그 경험들이 항상 있으니까 그냥 뭐 편하게 아까 있어도 결코 이게 사는 것이 아니고 저도 지금 들었던 녹취를 사실 다시 이제 들으면서 잊고 있었어요. 사실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다시 들어보니까 그때 기억들이 너무 많이 나고 제가 만난 그 여성은 자기가 중국에서 생활했던 그 13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절규하는데 그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무슨 무료 넘기고 안 본 척하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마음은 아직은 마음은 그렇게 안 돼. 그럼 마음속으로 진짜 이빨 갈면서 죽이고 싶어. 갈면서 진짜 마음이 네. 죽이고 싶어. 그래서 어떨 때 생각하는 게 이렇게 아니 이거 중국에서 한 13년 동안은 진짜 아닌 게 세상에서 살 시간이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 들 거야. 내가 꿈을 꿨다 악몽을 꿨다 그랬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게 악몽이었으면 오히려 깨면 사실 자기 현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꿈도 아닌 현실이니까 차라리 이게 내가 죽어서 사는 생활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부정하고 싶어요. 내 자체 내 인생에 이런 중국 이 13년 동안 막 진짜 막 존재 안 했으면 좋겠어. 인간으로서 인간 생활이 아니고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셔야죠. 강 교수님은 지금 사실 수없이 많이 다니셨거든요. 지금 왜 눈물이 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미안해요. 정말 제가 만났을 때도 너무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저 북한 땅에서 저렇게 고통 나오고 겨우 살려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을 대한민국이 또 모르고 있잖아요. 너무 정말 지금도 그때도 미안했는데 다시 보니까 너무 미안하고 달 보면서 지금 저 달 우리 엄마도 보고 있겠죠. 지금 저 달 우리 엄마도 보고 있겠죠. 제발 엄마 한 번만 만나봤으면 좋겠다. 죽기 전에 엄마 한 번 보면 좋겠다. 그게 소원인 사람들이. 근데 모르잖아요. 우리가 너무 모르잖아요 지금. 지금도 거기서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는데